구석구석을 파헤치는 게임 탐구. 오늘은 어떤 게임을 살펴볼까?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봤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e스포츠 분야에서 우승하며 게임 강국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게임 강국이었던 건 아니야. 우리나라 e스포츠의 역사의 시작,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국뽕의 시작. 1998년 당시 혁신적인 그래픽의 RTS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발매하며 전 세계는 열광했어. 우리나라도 사무용으로 쓰이던 PC방을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탈바꿈시켰을 만큼 엄청난 영향이 있었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한국의 열정은 미국에서 열린 블리자드 레더 토너먼트에서 만개해. 그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거야.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게이머 신주영이 탄생한 순간이지. 신주영의 인기가 올라가고 팬이 생기자 몇몇 PC방은 그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월급을 주는 식이었는데 이게 초창기 프로게이머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후 1999년 쌈장 이기석이 다시 한번 레더 토너먼트에 우승하며 게임 강국의 기반을 닦았고 프로게이머 최초로 CF를 찍고 지상파 방송에 나오는 등 많은 활동을 이어나갔어. 결과적으로 이기석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대중들에게 알린 최초의 선수가 되었고 게임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 두 번째,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이기석은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지만 정작 그의 게이머로서의 활동은 길지 않았어. 그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엄청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기석은 돈을 벌기 위해 대회보다 외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지. 이는 당시 프로게이머라는 생소한 직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기 때문일 거야. 현재 비정상 회담으로 널리 알려진 전 프로게이머 기욤 패트리가 말했듯 당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게이머들이 거의 없었지. 실제로 20세기 말 IT 버블이 터지며 게임 대회를 스폰하던 IT 기업들이 하나둘 사라져갔고 스타크래프트 대회는 물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가 다가와. 하지만 이때 대한민국 게임계를 뒤엎을 차세대 스타가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 그는 바로 테란의 황제 임요한이야. 세 번째, 황제의 업적. 스타크래프트는 몰라도 임요한은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임요한의 인지도는 엄청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의 진정한 업적은 메달이나 트로피가 아니야. 임요한의 가장 큰 업적은 저물어가던 게임 대회를 일으키고 프로스포츠화 시킨 거야. 이전까지의 프로게이머들은 대회 상금에만 의존하는 매우 불안전한 수입 구조였는데 임요한을 스폰하던 팀 동양 오리온을 SK가 인수하게 되며 SK텔레콤 T1의 창단을 이끌어내.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팀을 창단해내며 스타크래프트는 정기적으로 리그가 열리게 되었고 기업과의 계약으로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형태를 띠게 되지. 임요한은 CF는 물론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프로게이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 특히 2003년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행자들이 모욕적이고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현실 속에서처럼 위기감 같은 게 느껴져.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임요한은 이에 재치있게 답변하며 프로게이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어. 거기에 프로리그가 진행될수록 팀 대 팀, 선수 대 선수의 라이벌 구도가 자연스레 형성되어 프로게이머와 구단의 팬덤 또한 커져갔지. 그렇게 점점 e스포츠 문화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돼. 네 번째, 라이벌. 스포츠에 있어서 라이벌은 정말 큰 흥행 요소야. 스타크래프트에는 정말 많은 라이벌이 존재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알려줄게. 대표적으로 역대 최고의 e스포츠 라이벌이라 불리는 임요한과 홍진호의 라이벌리, 일명 임진록이 있어. 역대 전적은 35대 32로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쳤던 두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의 라이벌리는 개인을 넘어 팀 대 팀끼리의 라이벌 구도도 증폭시켰어. 두 팀의 라이벌리는 게임이 바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정도지. 이후 등장한 김태경과 송병구의 프로토스 동족전, 팩팩록이 있어. 같은 종족을 사용했기에 단순한 라이벌 이상의 자존심 싸움이 엮여있어 둘의 대결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 둘의 전적은 비공식전 포함 17대 19로 이쪽도 만만치 않게 치열했어. 그리고 같은 이시성을 가진 이영우와 이재동의 라이벌리, 비쌍록이 있어. 이 둘은 각각 테란과 저그를 사용하기에 임진록의 명맥을 이어받았다는 평가까지 내려져 오지. 특히 2010년엔 결승전에서만 16번 만났을 만큼 그 둘의 전력은 엄청났고 이 둘의 역대 전적은 비공식전까지 포함하면 27대 25라니 굉장히 뜨거운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지. 다섯 번째, 분쟁.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물론 e스포츠의 시대를 개척했던 스타크래프트 리그도 순항했던 것만은 아니야. 바로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분쟁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아직까지도 한국 e스포츠 협회 캐스파는 이 일로 욕을 먹고 있지. 간략히 정리하자면 2003년 캐스파가 창립되면서 온게임넷과 MBC게임에서 각각 운영하던 리그를 2005년에 프로리그로 통합하게 돼. 그와 동시에 누가 리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 캐스파는 다른 스포츠들은 협회가 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스타리그의 권리를 가져갔어. 당연하지만 이에 방송국들은 반발했어. 협회가 있기 전부터 각 방송국은 리그를 주관하고 있었고 e스포츠 판을 키운 것도 본인들인데 갑자기 협회가 튀어나와서 권리를 갖겠다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여기서 가장 웃긴 건 그들끼리는 중계권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정작 게임의 제작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게서는 아무도 중계권을 얻지 않은 상태였어. 2007년 블리자드는 프로리그를 영리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캐스파와 협상에 들어갔어. 어이가 없는 건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프로리그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는 거야. 이후 캐스파 측은 e스포츠는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공공재라는 국가 망신급 망언까지 날려버리지. 2008년엔 곰TV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블리자드의 라이센스를 받고 리그를 개최했는데 이때 블리자드가 곰TV에게 요구한 저작권료는 단 1달러였어. 그럼에도 이 대회는 캐스파와 다른 방송사들의 견제로 보이콧도 일어나는 등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어. 2010년 4월 결국 캐스파와 블리자드의 협상은 결렬되고 e스포츠의 인프라는 점점 줄어들게 돼. 6번째, 주작. 2010년 중계권 협상 결렬로 인해 e스포츠의 인프라는 점점 줄어들어갔어. 그 때문이었을까? 관련 종사자들은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해버리게 돼. 바로 리그 경기 조작이야. 2010년 4월 e스포츠를 베팅 종목으로 삼던 불법 사이트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게 돼. 처음엔 그저 뜬소문으로 생각했지만 경기 중 몇몇 선수들에게서 터무니없는 실수들이 나오며 의혹을 증폭시켰어. 검찰의 조사 결과 전직 및 현직 프로게이머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으며 해설자와 e스포츠 관계자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지. 심지어 우승 후보라 거론되는 선수들도 연루되어 있었기에 팬들은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안 그래도 중계권 분쟁 때문에 위기였던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휘청이기 시작했어. 이후 명성도가 나와도 이것도 조작된 경기 아니야 하는 팬들의 의심이 짙어지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지. 이로 인해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e스포츠에 대한 스폰이 뚝 끊겼고 그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던 MBC게임은 폐국하기에 이르렀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 프로게이머들이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게 무너졌고 온게임넷도 스타리그 중계를 공식적으로 그만두며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7번째, 그리고 지금.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업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만큼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발표하며 그동안 받았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했어. 이때 추억의 프로게이머들을 다시 초청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지.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스타크래프트를 단순히 게임으로 즐기는 게 아닌 그 시절 함께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감정을 되새기며 간직하기 위함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라 불리는 스타크래프트,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기도 해. 여러분은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추억이나 일화가 있어? 우리 댓글로 그 시절을 함께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